안녕하십니까. 24 아프리카 동물 메디컬 센터 수의사 김승현입니다. 지난번에는 도마뱀 사육 시 입양 전에 알아야 될 정보를 설명드렸다면은 이번에는 도마뱀을 기르는 과정에서 이 친구의 건강 상태 혹은 질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알아야 될 몇 가지 간단한 상식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도마뱀에서 주로 나타나는 질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는 지난번에 탈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탈피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도마뱀에서 흔합니다. 특히 탈피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가 되겠는데요. 습도가 적절치 못하면 탈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눈에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하거나 발끝에 남아서 발가락을 서서히 조여가면서 괴사,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또 원충에 의한 감염으로 장염이나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친구들에게서는 탈장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구강에 염증이 생기는 구내염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피부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진드기 같은 외부 기생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특히 해외에서 막 수입한 지 얼마 안 된 개체들이 다른 건강한 친구들한테 옮기는 경우 흔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마뱀의 특성상 건강검진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간단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도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BCS라는 게 있는데요. Body Condition Score. 사람으로 따지면 비만도 같은 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특히나 레오파드 개코와 같이 BCS에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경우 꼬리가 어느 정도 통통한지, 몸은 어느 정도 통통한지에 따라서 이 친구가 정상인지, 너무 말랐는지, 혹은 오히려 비만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외에는 체중의 변화를 통해서 평균 체중보다 많이 나가는지, 아니 오히려 적게 나가는지를 통해서 건강 상태에 대한 이상을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른 파충류와 마찬가지로 도마뱀 또한 칼슘 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섭취량은 충분하지만 자외선 등 다른 요인들이 부족해서 칼슘 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메타볼릭 본 디지즈, 줄여서 MBD라는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분변 검사를 통해서 원충 감염 혹은 세균 감염, 또 곰팡이 감염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이가 바로 내원해야 되는 증상 중에 응급 상황인 경우 첫 번째로는 심한 열상이 있겠습니다. 간단한 상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독 관리만 잘 하면은 낫는 편이지만 심하게 찢어진 경우에는 2차적인 감염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병원에 와서 소독 및 필요한다면 봉합처치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난산입니다. 난산 같은 경우에는 알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몸속에 막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도마뱀 역시 난산은 매우 응급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출산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산란을 하지 않는 경우, 혹은 의심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배가 볼록하고 배에 뭐가 만져진다,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에 와서 난산에 대한 처치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 아이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근데 병원에 가서 아기 상태를 확인하기에는 지금 여건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처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온육입니다. 온육을 하는 이유는 도마뱀도 다른 파충류와 마찬가지로 냉혈동물이기 때문인데요. 냉혈동물이란 자신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어서 주위의 온도에 맞춰 자신의 체온을 변화시키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아픈 경우 자신의 신체의 온도를 높여서 대사율을 높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도마뱀을 좀 따뜻한 물에 담가주어 체온을 높여서 신진대사를 빠르게 하기 위해 온육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이 됩니다. 온육의 경우 따뜻한 물, 약간 미지근하거나 살짝 따뜻한 물에 아이가 만만치 않도록 물을 담아주시고요.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진행해 주시는 게 어느 정도 아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집에서 할 수 있는 처치는 상처가 났을 경우인데요. 상처가 나게 되면은 우선 깨끗한 멸균식염수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멸균식염수로 해당 상처를 세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위 오염될 만한 바닥재 등이 있다면 격리하에서 치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와 같은 소독약은 오히려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클로르헤치딘 같은 저자극인 소독약을 사용해서 소독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막 탈피한 친구의 경우 피부가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열상이 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탈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본다면 무작정 핀셋으로 탈피를 떼주려고 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온욕을 통해서 탈피 껍질을 불리고서 살살 안전하게 탈피 껍질을 제거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도마뱀을 비롯한 특수동물의 진료를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실 때는 아이의 분변을 깨끗하게 담아서 냉장 보관한 상태로 담아오시는 게 진료에 좀 더 도움이 되고요. 평소 아이의 사육 환경 그리고 아이의 행동하는 모습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상한 행동을 영상으로 찍어서 오시면은 아이를 진료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특수동물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4 아프리카 동물 메디컬 센터 수의사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